토크 콘서트 합니다. 이범규 TV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처음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인데요. 서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에 인터파크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예매하시는 건 모르죠?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셀럽들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날 봬요. 정평 시간입니다. 정기수 논평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요. 신학님의 잔머리, 김만배의 윤낙성 공작. 부제목을 보니까요. 김만배에게 져서 세원값으로 1억 5천만 원 받았다. 대한민국 진보좌파들의 철면피, 사기 끝판. MBC, 김만배 등 윤 당선 저지 공작 전면 수사. 김대엽은 입, 김만배는 돈, 신학립은 매체로.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2022년 3월 대선 막판 윤석열 당선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김만배와 신학님, 좌파 찌라시 매체들의 공작에 대한 전면 수사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김만배는 대장동 게이트를 관청 측 주범, 이잔명과 함께 저지른 업자 측 주범으로만 간주돼 왔다. 그러나 신학님의 책값 1억 6,500만 원 사건이 터지면서 윤석열 낙선 공작 주범으로 급부상했다. 올해 대한민국 언론계 최고의 어록은 신학님의 거짓말이다. 대한민국 진보좌파들의 철면피, 사기 끝판을 보여준 말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다음 그는 배낭을 메고 박원순 흉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입을 놀렸다. 김만배에게서 받은 1억 6,500만 원은 내가 쓴 책 3권 값으로서 인터뷰 대가가 아니라 정당하게 받은 돈이다. 독자들은 저 사람이 미쳤나 했다. 진중권이 곧바로 신학님 흉내를 냈다. 제가 쓴 서양미술사 책 팝니다. 1, 2, 3, 4권 합쳐서 2억입니다. 신학님은 자기 저서 값 권당 5천만 원의 부가가치세까지 쳐서 매매계약서도 작성해 놓았다. 김만배와 짜고 증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둘은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대장동 종잣돈을 대준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조우영에게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사건을 없애버렸다는 가짜 인터뷰를 감행, 대선 3일 전 MBC 등 반윤석열 매체가 신나게 떠들도록 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실패해서 윤석열이 당선될 경우에 대비해 매매 계약서를 쓰고 말을 맞추었다. 부가가치세 10% 1,500만 원을 합해 총 1억 6,500, 300만 원을 성금으로 줬다 하고 1억 6,200만 원을 송금하는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완벽하게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들 깐에는 치밀하게 머리를 쓴 것이다. 그러나 이 잔머리는 애초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 첫째, 한 책 한 권 값 5천만 원, 아무도 이해시킬 수 없는 금액이다. 신학님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라는 1에서 3권을 정식 출판이 아닌 단 10세트만 인쇄한 것이라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훈민정음 해례본도 아니고 전직 기자가 한국 재벌과 장관계, 정관계, 언론계, 인사, 조선일보, 방우영 일가 등의 관계를 썼다는 책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건 웃기는 소리다. 혼맥도는 2006년에 이미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에서 52개 재벌 것을 발표했고 다수의 책도 발간돼 있는 상태다. 이들 책값은 권당 2만 원도 안 된다. 신학님은 이를 바탕으로 해적판을 썼거나 책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세트 한정 출판이 사실이라면 엿바꿔 먹기 위해 재벌 소재 지필로 거래 시도 또는 출마를 위해 책 형태만 갖췄을 수도 있다. 둘째, 부가세를 내야 했다면 그것을 왜 김만배가 내주는가? 부가세는 판매자가 내는 세금인데 이를 구매자가 냈다면 뇌물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신학님은 사실 부가세 의무가 없었다. 김만배와 그는 이것도 모르고 허위 증거 조작을 한 것이다. 회계 전문가인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 이민우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다.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책값 1억 5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1,500만 원 보태줬다는 코미디. 책은 면세이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일회성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도 아니지요. 얼마나 돈 주고 싶었으면 부가가치세 핑계까지 끌어댔을까요? 대장동 도둑들. 신학님은 부가세는 면제지만 소득세는 내야 한다. 그는 그해 탈세를 했음에 틀림없다. 국세청으로부터 조만간 연락이 올 것이다. 잔머리 대가로 감옥도 가고 탈세한 세금도 벌금과 함께 추징당하게 생겼다. 김만배와 신학님은 한국일보 가족이다. 신학님은 84년 본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나 김만배는 92년에 일간 스포츠로 입사했다. 이후
머니투데이로 옮겨 법조를 출입하며 인맥을 다졌다. 두 사람은 언론 본업보다 정치와 재테크에 더 열을 올렸다. 필자는 까마득한 후배뻘인 김만배는 물론 연배가 비슷한 신앙님도 취재 현장에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심하게 말하면 기자로서는 듣보잡들이다. 김만배는 한국일보라는 인연으로 언노련의 거물이 된 신앙님을 접촉했다. 대장동 게이트, 천문학적 이득을 취한 범죄자로서 이재명의 대권을 잡아야만 살 수 있는 처지였다.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는 그가 윤석열 낙선에 사활을 걸고 있던 좌파 매체 리더와 공동 추진한 사건 중 하나다. 김대엽이 입으로 이회창을 낙선시켰다면 김만배는 돈으로, 신앙님은 찌라시 매체로 유력 후보 낙선 공작에 나섰던 것이다. 이재명의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기상천외한 뒤집어 씌우기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둘이 거짓으로 지어냈다. 이런 공작은 이 인터뷰 하나만이 아니었다. 좌파 선동 세력이 결사적으로 뛰어들었다. 신앙님 사건은 책값 1억 5천만 원 사기가 아니다. 윤석열 당선 저지를 위한 뉴스타파 등 찌라시 매체들과 MBC 등 메이저 좌파 언론들 공작에 대한 전방위 수사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정기수 씨의 논평 정평이었는데요. 오늘 또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김만배가 대선 전에 윤석열 가짜뉴스 계획을 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대장동 끌겠다. 이것들이 아주 제2의 김대엽 사건을 노리고 거기에는 돈까지 이렇게 거래하면서 했다는 게 오늘 또 이제 하나하나 또 다 터지고 있어요. 인터뷰도 나오고요. 증거들도 나오고요. 대출 브로커 조우영을 2011년에 만나 김만배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게 다 뉴스에서 다 드러나고요. 증거들이 녹취 파일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대선 3일 전에 김만배 허위 인터뷰가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주고 이거 사건 무마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설, 이 가짜 뉴스를 민주당과 당시 친여 언론 등 친여 언론이 손잡고 확산시켰다는데 문제가 더 큰 거죠. 이 신학님과 김만배의 사기 공작에 이 둘만의 사기가 아니라 뒤에는 민주당이 있고 그 뒤에는 등 찌라시 언론 같은 새빨간 좌파 언론들이 손잡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저지,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래야 지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언론이 아니라 이제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들이라는 거가 이번에 나타난 거죠.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게 그 존재의 이유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이런 이 김만배 같은 양아치, 신랑님 같은 양아치들이 공작을 하고 권력, 이재명에 줄 서고 이재명 당선을 위해 사기극을 벌이는데 이 사기 언론인들도 모자라서 우리나라 공중파들이 동원이 됩니다. MBC 등.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한판의 거악의 카르텔 사기극입니다.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 타파를 외치는 거예요. 한두 군데 카르텔이 아니라 좌파 카르텔은 각 분야에 이렇게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하나씩 카르텔을 손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뼈아픈 이재명과 문재인 등의 좌파들은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를 보이면서 몸서리치고 치를 떨잖아요. 왜냐하면 지들이 심어놓은 카르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언론 카르텔, 사기 카르텔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나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말로만 카르텔 타파 외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요. 진짜 용단을 보여야 돼요. 목숨 거는 용단. 이 카르텔 뽑는 게요. 그냥 간단하게 뽑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래야 그거 뽑으면 그만이지. 진짜 카르텔 전방이 카르텔이니까 진짜 목숨 걸고 뽑아야 돼요. 쟤들은 목숨 걸고 가짜 단식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검찰 조사받으라고 재판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가짜 단식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벌이는 놈들 카르텔을 뽑으려면 무슨 짓 위에 목숨 건 과감하고 혁명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팀에 아직까지 그런 목숨 건 결단까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국가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 그다음에 용기, 그거까지는 국민들이 읽을 수 있고 보여요. 그런데 목숨을 건 말하자면 혁명, 이거는 아직까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놈이 설치는 거예요. 저 단식까지 하고. 만약에 한 10개월 전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내각이 꾸려진, 진영이 다 갖춰진 다음에 야, 이제 우리 목숨 걸고 카르텔 뽑자 하고 나왔으면은 수사가
지금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설칠 수 있겠습니까? 벌써 감옥에 갔죠. 문재인이 양산에서 이재명을 돕는다고 한마디 하겠습니까? 벌써 감옥에 갔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월은요 금방 가요. 나머지 3년 반 금방 갑니다. 금방 크리스마스 돼요. 금방 총선 됩니다. 결단, 목숨 건 결단이 없으면요 저 목숨 건 조폭 양아치들 카르텔에 의해서 되치기 당합니다. 범죄자들한테 어떻게 되치기 당하냐고요? 이거 신앙님 이거 가짜 김만배 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제 줄줄이 사기극이 터집니다. 목숨 건 사기극이 터진다니까요. 지하철에서 살인가스 터뜨리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목숨 건 결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결단과 정상적인 용기잖아요. 저쪽이 정상이 아닌데 정상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마동석 같은 형사가 필요한, 그래서 열광하잖아요. 그냥 마동석 같은 대통령. 때로는 법 위에 완전히 그냥 초법적으로 목숨을 거는, 그래서 뽑아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세 번째 영웅이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될 수 있습니다. 자질은 충분하시고요. 한 7분 응선까지 넘으신 것 같은데 나머지 30%가 이게 목숨 거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토크 콘서트 합니다. 이범규 TV 토크 콘서트는 이제 처음인데요. 서초역에 있는 흰물결 아트센터 예술극장인데요. 서초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월 23일 오후 3시에 인터파크 예매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파크 예매하시는 건 모르죠? 물어보세요. 간단해요. 셀럽들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많이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날 봬요.